개념이 잘 안 됐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은 뭐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의 우리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수준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뭐를 원하는지를 지도자는 빨리 알고 거기에 대한 이 팁을 잘 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내 생각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실제 물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피드백을 자기 자신인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애들인데 연말에 시간 많잖아요. 검사 받아보면 돼요. 내 수업 어땠니? 뭐 어떻게 됐니? 이렇게 진행했는데 너희들 어떻니? 그러면 또 생각해보고 내가 고치면 되거든요.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수업을 보는 시각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되다가 안 되다가 하네. 예. 여기 있으면 제일 잘 되고, 그죠? 교육과정이 뭔지를.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성취평가까지 하고 뭐 결론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즐거운 체육 수업에 대한 시작을 뭘로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전체 우리 체육교사가 수업을 디자인할 때 뭐가 즐거운 수업이냐? 어떻게 하면 즐거운 수업이 될까? 이런 쪽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한 가지 포인트를 이쪽으로 봐요. 여기 보면요. 경찰이 비가 오는데 입간판에 참 초췌한 모습으로 비를 피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딴에는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데 사실 2% 부족하죠. 경찰의 이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꼭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아니면은, 지금 유치원에 아이들이 소풍을 갔는데, 한번 보십시오. 비가 왔어요. 선생님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최대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닐을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저거는 아이들인데 내가 어릴 때 유치원 놀러 갔는데 선생님이 비닐을 저렇게 씌워줘가지고 내가 비를 안 맞았어. 라는 건전한 성공 기억을 애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애들은 저거와 유사한 방법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앞에 경찰이 있었던 거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 지금 그림에서 의미하는 거는 가장 즐거운 수업이란 거는 일단은 아이들인데 성공 기회가 있어야 돼요. 수업 속에서 자기가 성공해야 거기서부터 발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성공을 연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성공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쪽에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는 거지. 그 근본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성공 기회를 줬느냐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요 성공 기회를 상상력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내가 작년에 학생평가 해가지고 교평 봤잖아, 그죠? 내인대 왔던 교평 내용입니다. 내가 자랑을 할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여요, 글씨? 근데 제일 나를 감동을 시킨 게 노란 글씨예요. 우리 여고 아들인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체육을 못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건 간에, 그죠? 뭔가 애인데 성공 기회를 난 줬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보십시오. 뭐 준비운동을 저는 이 게임으로 한다 하는 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입 단계의 준비운동은 게임으로 한 40까지 넘게 해가지고 계속 바꿔버려요. 예. 스파크를 동원하든지 뭐를 동원하든지까지 해가지고 바꿉니다.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도입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인데 성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성낼 수가 없어요. 성낼 시간도 없고. 예. 애들하고 어떤 내 관계가 처음에 아예 약속을 하거든요. 어떤 그 약속을 잊고 그 약속 속에서 3번의 기회를 나는 항상 줘요. 네가 3번 잘못할 수 있다. 대신에 내가 니한테 준 3번의 기회를 네 스스로 관리를 해라. 그 3번 기회를 다 쓸 때까지는 내가 너를 무조건 하고 처음과 똑같이 내가 웃으면서 대할 것이다. 대신에 체크는 한다. 체크는. 그래가지고 내 체크리스트에 날짜하고 상황하고 다 적혀 있어요. 얘는 며칠날, 몇 교시에 어떤 일로 내인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한 번을 지가 쓴 거야. 그 애들 보고 그런 거 있을 때 2번째 있는 애는 한 번 써놨으니까 그 2번째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번째다 또 적거든. 3번째다 적거든. 4번째 걸리면은 그때부터 벌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이런 관계에서 지가 잘못했는 부분을 교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 다른 동영상 보면은 여학생이 치마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무릎 덮게. 그런 거 둘리라도 나오는 놈이 있어요. 내 안 말다네. 저거만 나요. 지 스스로 고치도록 나는 그렇게 아이들하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질 내리 거의 없어요. 맨날 웃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업 시간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빈틈이 없다, 이거. 빈틈이 없다. 우리가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건 필요 없고요. 특히 이거 보면은 배드민턴을 내가 이 스매싱 같은 거 할 때요. 얘들아, 너가 소뚜껑 이거 닫을 때 어떻게 닫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스냅조가 딱 치도록 이제 지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소뚜껑에 했지만 지는 그게 그리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해를 빨리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놨고요. 하나하나 애들인데 개별적인 지도를 꼭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한 모둠에 5분간 하는데 4명이 하니까 실제로 개별 지도 해봐야 1인당 1분도 안 돼요. 근데 돌아가면서 그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었다 하는 게 제가 수업 구상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좀 중복돼서 버리는 시간이 없다. 근데 선생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 그럼 내가 뭐 잘못했노?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 3가지가 떴어요. 애들이 내인데 바라는 게 그래가지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한 학기에 한 학년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요번 3월 되면 1학년, 2학기에는 2학년, 또 1학년, 2학년. 그리고 올려보내니까 한 학기씩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도 이제 써가지고 그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공 체험을 많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배구를 정식으로 수업했는 게 아니고요. 배구 맛보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애들인데 나는 배구 수업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머릿속에도 있는데 맛보기인데 언더패스 안 되는 아들을 2명 자꾸 이 학생이니까 던져주고 치고를 연습해보면 던져주는 게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던져주는 게 좋게 안 되니까 치는 것도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만 가고 애들인데 실패 경험만 가고. 그래서 요걸 차라리 언더를 자세를 정확히 가르치고 제대로 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 기회를 어떻게 줘야 되겠냐.
하는 부분을 고려하다가 이런 높은 장소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도 바꾸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요쯤 되는 하고 요하고 몇 명이 돼요. 오래 했는 건 아니고 체육 수업은 반복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복시키냐 하는 거는 이런 이 교사 의도적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준비 운동에 게임으로 계속 넣어가지고 반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본 자세는 게임으로 반복시킨다 하는 게 제 머릿속에는 잡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그죠? 위에서 살짝 놔주면 정확하게 떨자주잖아요. 예. 애들이 그러면은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치는 요 자세 나온 애는 얘는 지금 자세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치는 게요. 그러면 이제 배구할 때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배우는 게 팔로 치는 게 아니고 다리로 친다 하는 게 이제 애들이 이제 익어지는 거죠. 익숙하게. 그러니까 요런 작은 것들로부터 성공 기회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자꾸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거기에 수업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한번 슉 가르쳐주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어, 영어, 수학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진도는 다 나가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체육 수업도 똑같아요. 우리는 드리블, 슛, 패스 다 가르쳤어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그러면은 나열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업을 디자인할 때는 애들이 저절로 상황 속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질 그런 것들은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성취 기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성취 기준을 바로 이해하면은, 그리고 핵심 성취 기준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수업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야 된다. 그게 내 머릿속에 있다. 필요한 진도를 나가야 된다. 필요한 내용.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잡아내는 게 우리 체육교사의 핵심이고, 오늘 실습할 것도 그 부분을 잡아내는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교육과정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있잖아요. 우리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육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우리 수업 상황에서 배우는 모든 활동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있지만 애들이 활동을 통해서 익혀가는 교육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수업 디자인할 때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지역, 학교, 그 다음에 교사가 하는 교육과정 다 있거든요. 있는데 제일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국가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 수준 교육과정까지 학교 수준 교육까지 다 무시해버려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이거든. 교사거든. 국가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뉴스포츠 한창 할 때 이 뉴스포츠를 왜 가르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 스포츠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왜 전통 스포츠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지 도 모르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긴다고. 유스포츠든 전통 스포츠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준수하고 있나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돼. 국가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걸 가르치냐 이게. 그 부분에서 우리 보통 이 영역 같은 예를 들어서 경쟁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길러야 하는지 목표가 국가 수준에서 다 있다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경쟁활동 중에 농구를 가르쳤는데 그 농구 중에 애들이 농구를 잘 못하니까 넷볼로 바꿔서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국가 수준부터 시작해서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는 나오잖아요. 대신에 국가 수준이니까 영역을 골고루 다 가르쳐야 돼. 하나만 지 잘하는 것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 교사들은 끊임없이 종목에 대한 연수를 해줘야 되거든. 예. 내가 잘 못하는 거는 2학기에 계획을 넣어가지고 1학기에 아들 가르치면서 내가 연수받아가 연습해가지고 2학기 하면 돼.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 내가 양심에 비춰서 제대로 내가 교육하고 있나 안 있나. 내 편한 것만 하고 있는 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요. 아직까지 어느 학교 가면은 좀 나이 드시고 연구 안 하시는 선생님 많거든. 그 선생님 때문에 뭐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균형이 안 맞아. 균형이. 그럴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 적어도 본인은 노력하시려고 여기 진짜 오신 분이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 안 해도 내라도 하고 있어야 돼. 내라도. 그러면 내가 마지막이 될 때는 내 밑에 아들 다 시킬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미 안 된 사람 보내고 최대한 내라도 이쪽으로 가깝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이게 교육과정입니다. 내용으로 교육과정 중에 내용 이만큼 많잖아. 우리 대충 해가 그 네 가지 영역만 비교해봐도 그죠. 근데 주로 건강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쪽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줄넘기하고 팝스 정도 하죠. 줄넘기하고 팝스 정도 하잖아요. 에? 나머지는 이론적인 부분 시험에 한번 내고 치우고. 그것도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다 못하잖아. 그 영역별로 내가 지금 그 영역, 어느 영역, 육상을 지금 수업하느냐 안 하느냐. 체조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청소년 체조, 맨손 체조만 하는 거예요. 저 체조 그게 막 많은데, 이 도전 활동 중에도, 그죠? 이 동작 도전 꾸미기 체조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잘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이 영역을 크게는 여기에서 골고루 맞춰줘야 되고, 작게는 여기에서도 맞춰줘야 되고, 이런 영역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하기 쉬운 쪽만 하고, 안전한 쪽만 하고, 그런 부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골고루, 진짜요. 모든 운동의 기본이 육상이잖아. 그 육상에서 아이들이 재미없더라도 내가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아들이 육상 중에 할 것이냐. 뭘 하면 제일 재미있을까? 보통 우리 지금 해보면요. 육상 같은 경우 높이뛰기 시기 보면 아들 성취욕이 억수로 있습니다. 도전하는 그런 마음. 대면도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멀리뛰기 같은 경우에 세단뛰기는 요즘 애들 다리가 힘이 워낙 약해가지고 세단뛰기 해보면 기록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육상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아까 앞에 있던 그 영역을 전체 봐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학습 내용을 선정을 하는데 학교 안에 선생님들 교과 협의회 하셔야 돼요. 교과 협의회 안 하는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펴놔놓고 최소한 3년짜리는 만들어놔야 돼요. 그 학교에 3년짜리. 그래야 균형 있게 애들 다 가르치잖아요. 1년짜리 하면은, 매 1년짜리 하면은 했던 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 아까 그 앞에 그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이거 전체 다 거의 다 대표적인 거 하나씩 빼가지고 들어가야 돼.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의 시설, 우리 학교의 아이들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수업 구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 다 해가지고 제일 가능한 부분 교사의 능력까지도 고려해야 되죠. 가장
가능한 부분으로 합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1학년은 1학기 때 요걸 가르치고 2학기 때는 저걸 가르치고 2학년은 이러고 만약에 이렇게 3학년이 졸업하면 얘들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들어왔는데 어떤 선생님은 만약에 배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배구 선생님이 가버렸어. 가보면은 그러면 이거 대신에 다른 거를 또 그 영역에서 찾아가 오시는 분하고 협의회가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영역이 고루고루 배정하되 선생님이 바뀌는 특기에 따라 가지고 한두 개는 변화가 있으면서 협의회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제일 기본 공사다. 이 공사가 돼줘야 된다. 이 공사가. 교과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요 공사가 되고 나면은 요건 오늘 또 어차피 해봅니다. 네, 실습을 요 공사는. 자, 요렇게 직접 월별로 해가 짜봐야 돼요. 그런데 각 학교에 가보면은 체육관 보통 A, B 한 두 반밖에 못 들어가. 그렇죠? 체육관에 두 반. 운동장에 한 두 반. 그러면 수업을 동시에 네 반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가능하다 이게. 그러다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아작이 나죠. 비가 오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인데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수업계 하고 지금 또 언제 하는지 몰라도 빨리 돌아가면은 싸워야 돼요. 자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수업할 공간, 이 공간을 토탈해가지고 반드시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야 돼, 시간표에서. 이걸 학기 초에 이 작업하지 않으면은 체육관은 멍청해져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6반 막 나와. 나오게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야.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딴 과목 이야기해봐. 너 그 교실 없으면 수업 해내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체육관은 우리가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교실인데 거기다가 다 때리면 니 같은 수업이 되겠다. 반드시 우선으로 고려해줘야 돼요. 다른 선생님 국영수 오후에 하면 졸업 온다고 교장 선생님들이 일부러 오전에 연락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 압력이. 근데 그것보다 최우선으로 그렇게 배정이 돼야 돼요. 그 배정 작업을 할 때 이걸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체육관 2개 구역, 운동장, 나무그늘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활용해가지고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몇 반까지가, 몇 학급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업계인데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 시간을 알뜰하게 빼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정되게 수업 지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여건이 돼야 돼. 이 여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백날 수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는 애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체육관에 몰려들고 다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수업이? 택도 없지. 이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간에 실습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같이 모둠별로 해가지고 언제 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정규 시간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리하면 좋습니다. 스포츠 클럽하고 정규하고 같이 돌아가면은 결국은 전체가 한꺼번에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 스포츠 클럽은 따로 오후 몇 교시 이런 식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때는 정규 시간 넣지 말고 정규 시간 넣을 때는 최대한 분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게 우선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성취평가제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성취평가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럼 성취평가제는 이겁니다. 줄 세우는 식의 그 방법은 아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얘가 어떤 성공 경험을 통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하도록 자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취평가제의 핵심입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지금 이런 평가 구조는 이미 필요 없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마음속에는 자꾸 상대평가를 생각해. 이제 상대평가 필요 없다고. 이 상대평가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가르치는 거 개파도로 가르쳐도 성적만 요려내주면 돼. 줄만 세워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배움과 알미 다 빠지는 거예요. 서열만 매겨주면 되니까. 못한 거는 못한 거 중에 쭉 나눠가지고 서열 매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상대평가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있는 성취평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A 단계, 개인이 어느까지 성취를 했느냐 하는 게 학생 중심에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그 부분이 성취평가제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딱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잖아. 그죠? 애들이 실제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제는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 가르쳤어. 애들이 95%가 나와서 주면 돼, 성적. 주면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가르쳤는데 뭐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한가, 기준을 잘못 잡은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잘 주면 돼요. 하지 않고 성적 주는 게 문제지. 자, 그래서 성취평가제는 요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 교과는 5단계. 이거는 국가에서 이미 정해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따라가면 돼요. 체육예술은 3단계. 그러면은 잘하는 놈은 A, 중간은 B, 부족하면 C. 이렇게 3단계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준을 우리는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마련 경로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성취 기준은 뭐고, 그럼 성취 수준은 뭐냐? 뭐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구분하면 돼요. 그런데 성취 평가제는 학기별로 학기 초에 이 교육과정 계획을 운영할 때에 교과 안에서 선생님들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마련하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요 밑에 세 번째 보면은 국가 수준 여기서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손댈 것도 선택하면 돼. 그런데 나는 바꿔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난 거를 내가 보고 내 마음에 안 들어가 나는 바꿔. 그런데 내가 바꿀 때 내 임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 국가 수준에서 목표가 지향하는 바하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안 맞다 싶은 문구도 많아요. 그 안에 보면요. 그러면 나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처음에 그 세부적으로 뭐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바꾼다고. 그렇게 바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은. 대신에 바꾸면은 더 구체적이 되겠죠. 내가 수업하는데. 자, 여기 성취평가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미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 놨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은 다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체육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끌어다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는 성취 수준이고 뭐는 성취 기준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과를 볼 때에 이 교육과정 내용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수준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근거로 이 교육과정 내용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성취 수준은 이 교육과정 내용을 두 개가 있으면 요것을 뭉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돼요. 그러면 성취 수준은 요 성취 기준을 수행하는데 상은 어느 정도고 중은 어느 정도, 하는 어느 정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취 수준하고 성취 기준하고 구분이 됩니까? 구분. 보세요. 교육과정 내용을 제일 함축적인 말로 다시 재진술해 놓은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하고, 이 성취 기준을 수행하는데 니는 잘한다 하면 상, 이 내용을 잘하면 상, 어중간하면 중, 못하면 하. 이 상태로 진술해 놓은 것을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각 단원에 있는 모든 걸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재진술해 놓은 것을 학기 말에 가면은 한 끼 말 단위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기 말에. 그럼 그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한 종목, 배드민턴 한 개 같으면 배드민턴 하나에 상중하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배드민턴 한 개를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학기에. 배드민턴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뭘 가르친다 할까요? 점프밴드도 하고, 표현활동도 하고, 세 가지를 했다. 세 가지의 특징을 전부 모아서 종합했는 것이 학기 말 성취 수준. 성취 수준. 각각 한 가지에 대한 성취 수준이 상중하. 각 한 가지 성취 기준이 나오겠죠. 이해가 됩니까?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성취 기준 하는데 최고, 개사코 번호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최, 9, 3, 1, 2, 이 칸에서 번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이는 게 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이 책을 딱 펴요. 책을 딱 펴면 1단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1단원 나오고, 1단원 안에, 이 1단원이 대영역이라. 그 다음에 대영역 안에 중영역이 나오죠. 책을 피면은, 중영역 밑에 각 단원이, 세부 단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유번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붙이는 내용이 일부러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색깔을 지금 전부 달리했어요. 잘 보세요. 요거는 고등학교고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책 하는 게 과목명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국어 같으면 앞에 뭐라고 되겠어요? 국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붙는 게. 그래서 체가 들어가고, 고등학교니까 최고까지가 들어갑니다. 요 고가 학년군별 교육과정의 최종 학년이에요. 요 최고하는 고는 고등학교는 1, 2, 3학년 구분이 없어요. 통합교과니까 3개 학년이 똑같으니까 최고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중학교에는 자 보세요. 최구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하면 9학년이라는 뜻이에요. 1학년부터 시작하면은 최구락 하는 건 중학교 몇 학년이라는 뜻이죠? 3학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최7이 들어가야 되죠. 최7이. 2학년 최8이 들어가고. 요 이야기입니다. 학년군별 교육과정의 최종 학년. 최종 학년.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가 파란색 곳이에요. 이렇게 대영역이에요. 대영역. 표현활동, 건강활동, 대영역. 그 안에 중영역. 중영역.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 수준이 딱 들어갑니다. 요도 3, 1, 1. 똑같아요. 3, 2, 2. 요런 거는 요 의미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실제로 단원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있잖아요.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요 법칙 하에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학년군이 있으면은, 최 7, 8, 9, 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다. 이거 보면 딱 중학교로 알 수 있겠죠? 앞에 두 개 나오는 중학교. 요거 고등학교네. 구분되죠? 자, 그 다음에 대영역의 운동과 체력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최고, 앞에, 체육을 먼저 고등학교를 가지고 하면은, 제일 앞에 최고 01이 나오겠죠? 최고. 자, 대영역 3. 요거, 중영역 2. 자, 성취 기준은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 이런 모양으로. 예. 최고 앞에 01은, 예. 01이라고 부르는 요 경우에는 고등 1학년이라고 지금, 원래 3학년인데 빼도 되는데 집어넣어가 01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 이렇게 성취 기준. 그런데 지금 성취 기준 요게 요 끝이 2지요. 2죠. 2면은 앞에 1이 한 개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성취 기준은 한 개, 두 개, 세 개 될 수도 있어요. 성취 기준 숫자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성취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교육과정 내용에 이제 성취 수준까지 정했을 때에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요 기준에서 성취 기준과 하면은 스포츠 활동 중에 만약에 이 중력, 마찰력, 부력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중심을 잡는 그런 쪽에서 무게 중심하고 연결해가 꾸미기 체조를 이쪽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성취 기준은 꾸미기 체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중력, 마찰력, 무게 중심, 기저면 이게 요거하고 이제 중력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면은 꾸미기 체조 중에서 뭐를 이게 하게 되느냐. 꾸미기 체조 안에서 애들이 막 해가지고 막 쌓고 막 하다 보면은 무게 중심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배우는데 이거 어떻게 잘 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런데 상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되고 보통 중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끝말이 다르죠. 기본적인 수준으로 한다. 하는 부분적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진술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진술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 대신에 요거는 지금 첫 번째 성취 수준입니다. 근데 요 밑에도 뭐가 있겠죠? 요 밑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뭐가 있는 게 요게 두 번째 성취 수준이 될 수 있죠. 예. 성취 수준. 하나, 둘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보이는 게 요게 뭐냐면은 학기 단위 성취 수준입니다. 이런 성취 수준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재진술해가지고 1학기가 끝나면은 여기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1학기가 끝나면은 기록 도전 스포츠 높이뛰기 했으니까 높이뛰기에 대한 거를 적어놨고, 그죠? 이 아까 상 개념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높이뛰기 하는 요거까지도 2개 했고, 축구 2개 했고, 그 다음에 두 종목 했다, 그죠? 축구와 높이뛰기를 했고, 요런 거는 나중에 정의적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진술해놨는 요 상태를 학기 단위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기 단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A, B인데 C잖아, C. C가 되는 거는 무엇을 못한다 하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우리 성취평가제의 수준에서는. 왜냐하면은 중력이 아까 했잖아요. 성공 기회를 줘가지고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A는 비교 분석 잘한다. B는 제한적으로 그래도 한다. 그런데 C는 못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잘못 가르친 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는 비교 분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로 이제 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래서 못한다 하는 표현을 절대 쓰면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안 가르친 게 되거나 잘못 가르친 게 됩니다. 자, 핵심 성취 기준입니다. 이게 내 된장찌개를 하는데 내가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취 기준은 저런 식으로 하면 다 나와야 돼. 성취 기준이 전부 다. 그런데 아까 처음 했잖아. 무엇은 가르치고 무엇은 안 가르쳐도 돼. 안 가르쳐도 아들이 저절로 따라온단 말이야.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애들이 익히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굳이 내가 저기에 넣을 필요는 없는 기라.
그래서 이제는 핵심 성취 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핵심 성취 기준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 이 핵심 성취 기준은 뭐냐면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내가 좋은 재료는 다 넣어봤어요. 여기 된장 하면서 여기 뭐 저 쌀뜨물로 해가지고 일부러 구시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넣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진짜 많이 넣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냉이도 넣고 뭐 달래도 넣고 또 여기 마지막에 이게 마늘까지 내가 막 해가 여기 뭐 허연 거 마늘이잖아요. 해가 막 꽉 찍어 넣었어. 된장찌개의 맛은 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목표를 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거든요. 봄에 냉이 고유의 향이 나도록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는데 좋다고 딱 끓여가지고 끓여보니까 결국은 니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이상한 그냥 찌개 맛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핵심 성취 기준을 적용을 안 해요. 냉이거든. 냉이를 중심으로 이어져야 돼. 수업은. 내가 꼭 진짜 아는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배웠는 거를 그 시간에 써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성공 기회로 체험 기회로 남고 계속 그 다음부터 애들 행동이 변해가요. 안 써먹으면은 배우고 안 써먹으면은 기억이 안 나요. 몸으로 익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체육 과목. 그래서 반드시 몸으로 익히게 만들어야 된다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성취 기준이 왜 필요냐? 이제 진도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진도는 어차피 배드민턴 수업을 한다.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치면은 배드민턴을 시합을 어떻게 하는데 시합 중에 몇 가지 기술은 구사할 수 있다. 머릿속에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애가 내 수업을 통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 수업 속에서 그 기준이 나오면은 그 기준에 맞는 수업 지도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복 숙달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학습 내용이 목표는 제한 안 놓고 기회 안 주고 안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교수법 위주로 가야 된다. 자, 핵심 성취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내지형 경쟁 활동에서 이런 교육 과정이 있고 성취 기준이 있고 이제 성취 수준이 있어요. 있으면은 보세요. 네. 이거는 딱 보니까 내지형 스포츠 특성 가치 뭐 개념 뭐 이랬다. 이거는 다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느냐? 이런 거는 다른 애들 다 나와 똑같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안 가르치잖아. 에? 필요 없잖아요. 딴 거 할 때 한번 강조하잖아. 그죠? 아니면 수업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절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럼 이런 건 다 빼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빼도 되고 진짜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 하는데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 딱 지금 우리 실기하는데 맞거든. 그러면 요걸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맞게 수업을 하면은 핵심 성취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맞게 수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최고 01, 132 해가지고 132 하면 앞에 1자만 딱 하면 이건 건강활동이다 하고 대박 나와요. 단원의 시작부터 되니까 자동적으로 보여보는 거 붙었으니까. 그 중에서 세 번째 수준에서 두 번째 성취 수준입니다. 운동 참여가 이런 게 방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3 해가면 이런 거 있다. 이런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으면은 이거 하나로 그냥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낸 거 보면은 여기도 중복되고 저기도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뭉쳐가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취평가제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과정입니다. 과정은 이 과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5가지가. 성취 기준 수준 마련을 위해서 성적 관리 규정 요 상태에서 교과 협의회 반드시 해야 돼요. 교과 협의회. 교과 협의회 통해 가지고 평가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요 계획에 의거해서 수업 계획 및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출제하고 평가까지. 뒤에까지 더 하면 훨씬 좋고, 피드백 해가지고 계속 하면 더 좋고. 그러나 이 5가지는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니. 특히, 요 평가 계획을 중심으로 수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수업을 가르칠 것이냐. 제가 이 파일은요, 다 줍니다. 사진 안 찍어도 돼요. 핵심 성취 기준을 적용한 수업, 이제 사례, 실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좀 감이 좀 안 오겠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핵심 성취 기준을 수업에 적용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얘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목표. 배드민턴을 치면은 서브를, 백그립으로 서브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롱, 숏. 만약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아오는 걸 하이 클리어로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시합이니까. 시합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막 좀 빨리 쳤는 거, 뭐 드라이브라고 치면요. 그거를 내가 숏들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려운 동작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드라이브로 막 해가지고 숏들을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세게 오면 탁 갖다 대면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찬스볼 왔던 거를 스매싱 하면 되거든. 4가지 하면은 거의 배드민턴 시합하는데 지장이 없다. 애들은 즐기면 돼. 수업 시간 속에서요. 이 아이들 내가 배드민턴 선수로 키울 거 아니거든. 그죠? 가장 즐길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시합을 재미있게 하고 커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배드민턴 경기장 가서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룰을 다 아니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길러주면 그게 내 수업의 목표.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럼 학습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에 대한 평가,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용은,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요 3가지가 딱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업 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학기 초에 무엇을 그냥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맹목적인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안 돼요. 어디까지 애들이 어떤 능력을 지금 애들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기대하는 학습 결과를 근거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세우는 목표래요. 그 목표가 바로 일반화된 지식이 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일반화된 지식이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개발되면 돼요. 내가 가르친 것을 반드시 확인하니까. 자, 수행평가하는 방법은 개인의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내 위주로 내가 막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성장 참조 평가가 좋다. 우리 체육과에서는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장 참조 평가를 반드시 진단 평가해야 돼요. 그럼 진단 평가할 때 애들 보고 야 이거 진단 평가 해가지고 처음에 못했고 나중에 잘했으니까 이거 성장했는 만큼 성적 준다 하면 처음에 일부러 다 못하면 뭐합니까?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영악하니까. 근데 사실은 애들은 영악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공부해도 되고 나는 2번 다 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공부하고 해봤고, 공부 안 하고 진단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둘 다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애들은 선생님인데 자신의 실력을 진단받을 때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때 점수를 생각하고 일부러 낮게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한둘이 있으면은 그 애는 한눈에 보면 선생님이 알아요. 성장 정도라든지 치는 거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드래프트를 하거든요. 한번 리그 해가 종목 같은 거 이런 거 딱 해놔놓고 조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조를 바꿀 수 있는 자치위원회 안에서 열어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보면 다 탄로나. 그럼 그런 아이들은 내려오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그 모둠 어떻게 조직하느냐. 모둠 조직하면요. 배드민턴 같은 거 보통 4명이 한 모둠 하거든요. 5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숫자가 전체가 5명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는 전체 배드민턴을 6모둠으로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4명이 하면은 앞에 1, 2번은 교사가 진단평가에 있는 수준이 있잖아. 1, 2, 3, 4, 5 등부터 해가 쫙 내놨거든. 그걸 내가 리얼자로 딱 이렇게 주거든. 2명씩은. 그렇게 통제하고, 나머지 뒤에 아들은 수준만, 그 다음에 3위 계열 딱 해가지고 불러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3위 계열만 불러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마지막 4위 계열 불러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호러가 4팀을, 6팀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이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 너는 순위가 바뀌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짜 안 되는 고문관 있잖아요. 고문관들. 그런 아들은 낑가주기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불러가 낑가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가고 싶은데 가는데 시합도 2대2로 하는 게 아니고 2대3으로 그 아들 찡가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체크리스트를 쓰고 평가지 하고 동료 평가지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든 과제하고 하는 진행 방법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배드민턴 제가 했는 거 이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과정평가회가 나는 4가지 했습니다. 지금 뒤에 할 거 과정평가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유대근 선생님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진단해가지고 성장했는 성장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기능 점수는 자동으로 요거는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겁니다. 요거는 작년에 다시 더 성장을 더 비중을 주고 기능을 낮췄어요. 처음에는 우리 과정평가 지금 나오기 전에 내가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점 되어 있잖아. 30점이고 10점, 10점 되어 있잖아.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40점이고 30이고 20, 10이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교사가 적당히 조정하겠다는데 나는 성장에 비중을 더 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줄줄이 하는 이 목표 활동. 개인 목표 활동이 모둠에서 이제 해가지고 도전 활동. 그 다음에 리그전 성적은 10%밖에 안 낸 거는 경기에 막 너무 집착하고 하면 안 되니까 즐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모둠 릴레이 자율 기록표 해가지고 안 떨어뜨리고 4사람이면은 둘 서가지고 한 번씩 치고 뒤로 도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최대한 정확하게 안전하게 주기. 근데 최고 기록만 적겠어요. 그 시간에 있는 최고 기록. 요 자리에 오면 휴식 겸 요걸 하는 거야. 편하게. 그래가지고 50개 되면 만점. 그 다음에 만점 되는 팀은 내가 목표를 새로 도전 목표를 부여해. 60개 해라. 그 다음 성적은 이미 여기서는 만점 가져갔어요. 60개 되면은 내가 이제 회원권 주고 이래가지고 따로 보상을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자, 여기는 작년에 했는 거, 작년에 욕심이 생기가 60개를 올렸어요. 50개 할 때는 뭐 통과하더라고, 많이. 그래, 60개 살짝 올렸어요. 올리도 결국 통과한 아들이 많았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토탈 기록지, 그죠? 리그전 기록. 리그전 기록지는 가로, 세로, 요렇게 딱 하고, 가운데는 그렇잖아요. 자기 팀하고는 시합 안 하니까. 그래서 쓸 때는 자기 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겼다? 2조인데 무승부하고 1점, 무승부 1점. 2조인데 4조인데 이겼다? 뭐 2점. 해가 나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득점을 해가지고 거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표를 놔두면은 승패 기록만 하면 교사가 다시 와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돼요. 언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록지에 의해서 이 전체적으로 리그전 하는 순서. 그죠? 요걸 미리 딱 정해줘서 시합 순서를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리그전 하는 방법, 네,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요거 다음에 나오는구나. 이용 목적 분류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시험 안 치는 학교 있죠? 이론 시험 치는 학교는 이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집어넣고 하는데, 안 치는 학교는 요걸 집어넣지 말고, 따로 한 2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면 돼요. 이론 시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거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 후담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그런 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모둠에서 주제를 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하면 안 돼요. 한 2시간 해가지고, 첫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뭐, 계획 세우는 것 단계부터 하면은 총 한 3시간 하면 적당했다. 그죠? 내가 1시간 안내하고, 뭐, 조 짜고, 뭐, 이렇게 가고, 그 실제 활동은 2시간. 아니면은, 전체를 2시간을 해가, 1시간을 저거들이, 이 올림픽에 대한 문제를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제를 따내는 게라. 저거들이 공부하고, 과제만 던져주고, 문제를 내고, 1시간에 걸쳐서 퀴즈 게임을 하는 거야. 퀴즈 게임. 그래가지고 그걸 이론 시험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재미있게, 이론 시험을 운영을 하는. 저거가 좀 문제 내오라 해가. 내가 문제 낼 거 없어요. 저거가 내온 문제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퀴즈 게임을. 그리고 공평하잖아요. 비율. 만약에 뭐 40문제를 하면, 4모둠이면, 아직 6모둠이라 하면은, 뭐 문제를, 한 모둠에서 6문제 만들어 오면은, 36문제잖아요. 36문제를, 문제는 그냥 돌리뿐이에요. 돌리뿐.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퀴즈 게임 풀든지. 하여튼 좀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은, 그거는, 커버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계획입니다. 그 수업 계획 중에서, 요거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제일 3가지입니다. 제가 딴 건 막 있지만은 요거 3가지를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아놨습니다. 학생의 이 다양성 고려 수준, 다양한 수준, 환경,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달 단계에 맞는 학습 내용, 요거만큼은 반드시 정해야 된다. 욕심을 낸다면은 피드백이 들어가면 더 좋다. 자, 그러면은 목표 설정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9331 영역형 경쟁 뭐 이렇게 특성 및 가치 있죠.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9332 유래와 시대별 변천 과정. 9335 네트형의 경기 규칙 운영 여기에서는 경기 규칙하고 경기 운영 요런 게 조금 필요하겠다. 그죠? 배드민턴에서는. 자, 그럼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을 놔뒀어요. 자, 9333. 자, 스포츠 과학적 원리를 위해 운동 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요것도 약간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은 타점이 앞이냐 뒤냐 이렇게 좀 다르니까. 지금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이 학습, 성취 기준을 지금 다 뽑아놨거든요. 다 갖고 왔어요, 내가요. 한 장이 안 들어가가 지금 2장 넘어갔어요. 자, 9334. 야, 경기 방법과 그 다음 유형별 경기 기능. 아까 앞에 경기 기능 나왔는데 뭐 경기 규칙 운영하고. 그럼 그거 갖고 중복되니 버리쁘고. 이걸 살리자. 위에 거하고 이걸 살리자. 그래서 9336에 보면은 뭐 나중에는 페어플레이 정신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9336에 요게하고 요거를 쓰고 요거를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핵심을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그러면은 요렇게 통합하는 9336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제분야가 다 빼보고. 그러면은 경기를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리그전 경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간에 애들이 이 수업을 즐겁게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9336 통일되면은 이런 과제들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9336의 제일 핵심인 게 자율적으로 문제를 도전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하게 만들고 기능 숙달은 과학적 원리를 시키고 경기 규칙은 경기를 계속하면서 숙달시키고 경기를 통해서 페어플레이는 스스로 승부하고 인정하는 관계 결과를 그러면은 요것이 제일 구체적인 목표가 되고 그럼 요 목표만 달성하는 수업 계획을 세우면 된다. 자, 아까 시합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 라켓을 뭐 엉뚱하게 잡는 놈, 이렇게 잡고 치는 놈, 잡으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바로 딱 하고 코킹 동작, 손목 스냅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서 놔줘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야 할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먼저 쫙 뽑아보면 내용별로 요거는 30분만 하면 되겠다. 요거는 한 번 설명만 하면 되겠다. 요거는 지금 개별적 뭐 최소한의 기본 부탁은 계속 시켜야 되겠다. 또 요거는 뭐 여러 이제 요 3분간 셔틀콕 이런 것도 참 이 중간에 막 숙달 많이 시켜야 되겠네. 반복을 많이 시켜야 돼. 요거는 몸풀기 시간을 활용하겠다.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해보면은 가지수는 7가지지만은 실제로 게임과 함께 설명하고 하는 게 보니까 한 14타시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총 경기, 내가 가르쳐야 할 시간이 나오게 14시간 배당. 배드민턴에서
13시간 배당, 12시간 배당. 배당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 아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을 추출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요 내용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내가 배드민턴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저번에 한번 본 사람도 있을 거래요. 우리 현수막 거리 있잖아요. 거리 요렇게 해가, 셔틀콕 매달아가지고. 최대한 공간이, 각 학교에 체육관 가보면은, 체육관은 있는데 절반 사용해요. 그러면 배드민턴 코드 2개 이상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웬만한 큰 데 아니면은. 그럼 배드민턴 코드 2개 써가지고는 꼴이 안 돼요.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3가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수업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3가지 공간을 활용했는 거를 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A형 배치, B형 배치 2가지가 있어요. 자, A형은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 위에 아까 했잖아요. 요거 달아놓고, 자, A존, B존, C존 나눴어요. 여기 코트 1개, 여기 코트 1개. 요 사이에 공간이 여학생이니까, 요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옆에 공간보다 약간 시합할 공간 아니라도 두 코트의 공간이 조금 사이에 있습니다. 자, A, B, C존 나눠놓고 A-, A-, B-, B-, C 이렇게 이제 다시 구분했습니다. 해서 자, C존에서는 무조건 여기는 가면은 아이들이 전부 게임하는 거야. 하루에 무조건 한 번은 게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운 거를 써물었고 게임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A존은 저끼리 연습하는 게야. 파워 스윙점. 달아놓는 거를 스윙하는 게야. 어디서 맞춰야 되고 스윙해서 어디로 팔이 내려와야 되는 거는 지도 교사가 그거 연습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자세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는 그립을 바꿔서 어떻게 치는지, 백하고 포하고 그립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B1, B2 여기는 마주보고 여기서 이제 줄줄이지. 여기서는 교사인데 배우는 거예요. 여기 재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시합이 좀 적은 기라.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쪽에서 시합하고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왜 6조 놔야 되느냐? 여기는 게임해야 돼. 게임하면 반드시 두 모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모듬은 6분간 활동하고 서로 바꿔. 여기는 6분 활동하고 서로 바꿔. 6분이 지나면은 여기서는 12분간 게임이 되잖아요. 여기서 6분하고 서로 바꿀 동안에 여기는 12분이 되잖아. 서로 바꾸지 않으니까 게임하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36분이 걸려요. 그렇죠? 6분 하니까 한 바퀴 도는데 36분. 배드민턴은 시간제로 시합하는 거야. 초시계를 전화놓고 시작하면 초시계 눌러놓고 초시계 6분 딱 될 때 시합은 5분밖에 안 해요. 이동하고 저끼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앞에 몸풀기 쳐서 10분 하고 앞에 36분 중에 우리는 고등학교는 50분이니까 그 다음에 4분 남자 4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내인데 배울 때 셔틀은 저거가 놔줘야 돼요. 끝나고 계속 날려주고 때리고 스윙 연습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거가 끝나면은 저거가 셔틀 다 줍고 통에 담고 코스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게 애들 위에 쳐놨는 거. 쳐가지고 이제 셔틀 떨어뜨리면은 행운 준다 하니까 있잖아요. 박살을 내 아들이. 여학생인데도 내가 저 보수 진짜 많이 썼는데 제가 들자가. 요거는 보면은 애들 좌우 치는 게요. 예. 그죠? 요거는 작년에 거거든. 작년에는 내가 좀 바깥에 했잖아요. 그래서 달아놓고 하여튼 숙달을 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배드민턴 셔틀콕 묶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 묶어가지고, 이거는 애들이 성공적으로 해가 다 떨지 않는 거고, 걸레가 됐는 걸 내가 사진 찍은 거고, 여학생이라도 엄청나게 집중력 갖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세건데도 지금 딱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묶을 때 잘못 묶었어. 그냥 줄을 이래 이어가지고 나는 될 것 같아가, 뭐 안에서 한번 돌리고 이래 묶어놨는데,
조금만 때리니까 제일 찌그러져 보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 머리를 쓰가 바꿨어요. 이렇게. 얘를 딱 뚫었어요. 이렇게. 예? 뚫어가지고, 여기에 매듭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요 딱딱이네. 절대 이제 저런 현상이 아니라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 줄 길이도 있잖아요. 요 줄 길이도 이 현수막 폭 있잖아. 폭보다 길면 안 돼요. 그러면 때리면은 가가 위에가 걸려버려요. 안 내려와. 예. 그래서 줄 길이도 반드시 전체 현수막 위에보다는 상단보다는 짧게 줄을 하고, 이 높이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예. 할 때는. 참고로 제가. 자, 이제 리그전입니다. 무슨 줄로 해요? 값도 떨어진 거. 애들이 하고 난 뒤에 일부러 새 것도 갖고 안 해요. 떨어진 것고 해야 세게 치면 떨어지면 내가 세권 주고 목표가 있으니까. 예. 따랐죠. 예. 아들이 했는 거, 그것도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줄 빼가지고. 예. 자, 라운드 로빈 방식 요 하는 거 혹시 모르면은 요 문제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하는 방법이. 팀이 리그전 하는데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 달라요. 근데 똑같아. 양쪽이. 하는 방법 똑같아. 홀수면은 전체를 만약에 지금 5팀이잖아요. 그러면은 2의 배수로 한 팀 높은 숫자를 장애가 6으로 잡는 거라. 6으로 잡으면은 U자형으로 이렇게 숫자를 써요. U자형으로 1, 2, 3, 4, 5 한 팀 더 있다고 생각하고 6이라. 6이 요 곱하기라. 곱하기. 예. 그러면은 실제 시합은 옆으로 시합하거든요. 하면은 이 곱하기는 시합 안 하는 팀이라. 안 하는 팀요. 그러니까 1번하고 요 라운드에는 2와 5, 3, 4가 시합하겠죠. 1번에 시합 없겠죠. 야? 1회전 때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2회전은 어떤 방식이냐면 아주 쉬워요. 2회전은 여기 1은 감아둬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1, 2, 3, 4, 5에 1이 계속 자기 자리에 있어요. 1은 가만히 두고 대각선에 있는 오른쪽에 1 옆에 올라오는 그 팀을 무조건 1m로 끄잡아 내리고 밀면 돼요. U자로. 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 1m X가 되겠죠. 1m X. 2는 미니까 요 자리 오고, 얘는 미니까 3이 건너가고, 4는 밀려서 올라가고, 5가 밀려서 올라갑니다. U자로 민다. 대각선 내려와가 U자로 미는 거예요. 대각선. 그러니까 2회전은 자동적으로 1 곱하기 2, 3, 4, 5가 되고, 3회전은, 그러면 3회전은 5가 어떻게 되죠? 5가 1m로 내려와야 되죠. 지금 요 그림입니다. 지금 원래는 답을 없애고 해야 되는데, 자, 요 상태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3회전은 5가 여기로 내려온다고. 5가 내려오고 X가 밀고 2가 가고 3이 가고 야가 간다. 그럼 5가 여기로 가고 요렇게 밀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공평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정확하게 다 돌아가면서 시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번호는 아이들 모둠에서 추첨해야 되겠죠. 1번 모둠캐가 1번 좁으면 안 되잖아. 그럼 1번은 계속 막 우리만 먼저 했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 마지막에 추첨.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짝수일 때는 홀수는 무조건 한 번호 위에 올리면 되고, 짝수는 그냥 6 쓰면 돼요. 6 쓰면 자동적으로 시합이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요 X 대신에 6이 들어간 거예요. 6팀 같으면. 4팀 같으면, 3팀 같으면 똑같잖아요. 3팀이면은 1 곱하기 2, 3 되겠죠. 3팀이면은. 1 곱하기 2, 3이잖아. 1, 2, 3이잖아. 3팀이니까, 그죠? 그러면 2, 3이 먼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그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걸 아셔야지 애들이 이제 시합에서 시합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려고 하면 리그전을 공평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은 몇 게임이 나오느냐. 더블 리그를 할 것인지, 풀리그를 할 것인지, 풀리그 한 번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그 방법은 한 번 6팀 같으면 싹 한 번 도는데 5시간 걸려요. 5시간. 그러면 2번 돌리면 10시간이 필요한 거야. 게임에 10시간이 투자된다. 정상적으로 돌면은. 한 번 했을 때. 그런데 양쪽에 나눠가지고 2번으로 돌렸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수업에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자, 요게 리그적 경기 토탈 기록지, 이제 아까 요거, 그죠? 예. 자, 요거는 이제는 작년에 했던 방식입니다. 애들을 게임이 훨씬 더 좋아하더라. 내가 가르치고 좀 하는 거 자율보다는. 그래서 양쪽에서 게임을 다 시켰어요. 나는 여기서 교육시키고, 요 가운데 맨 똑같이 도전활동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훨씬 많이 하니까 애들이 배운 거를 적용할 기회가 훨씬 많았다. 예. 요거는 6분대 서브 할 때, 위에 올려놔놓고 가르쳐주고 계속 바닥에 황금 부어놔놓고 너가 주고 너가 하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떻게 친다하는 것만 가르치면 되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시합에 가가는 그렇게 써먹도록 하면 되니까. 예. 자, 여기 영상 잠깐 보면요. 애들 시합하고 있죠? 가운데는 하고 시합하고 이거 말이 안 나오는구나. 실제로. 애들이 비명 지르고 난리 나는데, 그죠? 여기에서는 내인데 배우는 기라, 지금. 과정이. 애들이 여학생 보면요. 이 헛방 많이 치거든. 아무리 좋은 자세 가르치고 보면 뭐예요, 뭐. 이 공간 감각 능력이 안 돼가지고 헛방만 치는데, 거리를 못 재는데. 그럼 거리 재고 스텝 발른, 푸드워크 해가 스텝 발른 연습을 시kin 거예요. 요래 되고, 요래 되고. 요런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연습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몸풀기 할 때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고. 요거는 작년에 했던 거. A조, B조 나눠가지고, 요 세 조가 1시간 안에 3게임을 다 하는 거예요. 3게임, 한 팀당 2게임 하잖아요. 요것도 2게임. 앞에보다 한 게임 시합을 한 번 더 많이 하니까. 그래가 다 돌고 요걸 3회전까지 하면 또 전체적으로 또 이 팀을 바꿔줘요. 한 팀을 빼가 올리고. 그러니까 3번 바꾸면 9시간 걸립니다. 자, 표현활동이다. 바꿔가. 배드민턴이 아니고 표현활동 이제 다 됐습니다. 표현활동 같으면은 목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자.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표현활동도 해볼 수 있다. 내가 애들이 어디까지 할 건지를 먼저 정한다. 목표 정하기. 그 다음에 정했으면은 평가 방법을 생각하고, 그랬으면은 평가 방법 나오면은 가르칠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세우는데 필요한 거는 시간이 따라가서 필요한 시간에 따라가지고 전체 차시가 달라진다. 네. 자, 갖추어 놓아야 할 겁니다. 최소한 협의회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가 계획도 있어야 되죠. 빨리빨리 갈게요. 아까 이야기했는, 평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성취 수준, 그죠? 내가 평가에 해당되는 성취 수준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다르죠? 어려움 보인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기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부터 6까지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진단평가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성장 참조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다른 원고를 드릴게요. 이 과정평가하는 원고는 요거하고 달라요. 요건 옛날에 쓰던 기고, 과정평가 원고는 나중에 성장하는 그 기준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학계단위죠? 네. 자. 제일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시인 존 그린리프 히티어가 했는 말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슬픈 말이 이거랍니다. 그때 해볼 걸 하는. 지나고 난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수업을 어떻게 뭐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 혼자 수업하면 진짜 좋아요. 학교에서.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요 배움과 가르침이 함께 있는 수업을, 이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은, 또 정보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또 따듬어가고, 그렇게 하는 멋진 체육교사가 되주길 바랍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